경남 마산시에 자리한 마산항. 연간 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드는 수출입 항구다. 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최근 세관은 불법 밀수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로부터 외국산 뱀까지 들여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턴 특수 밀수를 단속하고자 생물도 포착할 수 있는 종합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군산 앞바다에선 감시가 뜸한 심야를 틈타 중국 선박이 몰래 입항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배에는 자그마치 500kg 분량의 살무사와 구렁이가 실려 있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자 중국산 뱀으로 물량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밀렵에서 시달린 뱀들은 온전한 녀석이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몇몇 녀석을 진단해 보았다. 이렇게 많이 힘이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걔는 거의 죽는 것 같아.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구렁이부터 시작했다. 큰 이상은 없는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물린 자국이 눈에 띈다. 다른 뱀들과 엉켜 있다가 입은 상처다. 그뿐이 아니다. 이빨이 전부 뽑혀나가고 없었다. 사람에게 학대당한 흔적이다. 그래도 구렁이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유혈모기 한 마리는 머리뼈가 심하게 골절돼 있었다. 아마도 사람의 발에 밟힌 듯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은 무자치. 녀석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혹시 얘들이 뭐 냉장고나 이런 데 있었던가요? 지하 마루바닥에서 숨겨놓은 거고. 마루 아래에서. 과격이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냥에 잡으러 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체가 줄고 또 멸종까지도 걱정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뱀을 차가운 냉혈 동물이자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자연 생태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은 많지 않다. 뱀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 이 상태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뱀은 생태계에서 다 가운데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생태계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양쪽 축이 깨지게 됨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뱀의 감소로 생태계가 교란을 겪고 있는 현장은 실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섬이 지금 이렇게 꽉 차였어야 할 섬인데 다 먹어버렸잖아. 이게 다 텅 펴버렸잖아. 다 먹어버렸어. 맨 쥐구리야, 맨 쥐구. 이게 쥐구리인데 지금 3월 파보면 이렇게 봐다시피 이렇게 다 뜯어 먹어버렸잖아요. 싹 끊어먹으면 이렇게 굴만 굴하고 이렇게 있고. 뿌리만 남잖아요. 가장자리에 심은 인삼일수록 들쥐가 접근하기 쉬워 온전한 게 없다. 그야말로 송두리째 파먹고 껍질만 남겨놓은 상태다. 입구 쪽의 산밭은 아예 쥐굴로 점령당했다. 매년 피해액만도 1억 원이 넘지만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 뱀이 사실 없어져서 그래요. 뱀이 이제 살무사 같은 것이 쥐를 잡아먹는데 살무사하고 구덩이는 완전 그 쥐만 먹고 살거든.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 쥐가 밭으로 막 겨우는 거야. 예로부터 뱀은
설치류나 양서류를 주식으로 해온 동물이다. 그 중에서도 민가의 집쥐나 들판에 서식하는 들쥐는 구렁이가 즐겨 먹는 먹이. 몸통으로 강하게 조여 먹이를 죽인 후 머리부터 통째로 삼켜서 한 입에 잡아먹는다. 과거 구렁이가 인가의 돌담이나 논둑에 서식했던 이유도 인가에 쥐가 흔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렁이는 독이 없으면서도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쥐를 잡아먹었다 하여 뱀 중에서도 이로운 뱀으로 불렸던 동물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으로 구렁이가 사라지면서 최근 농가는 들쥐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들쥐는 야산을 활동 무대로 하는 까닭에 그 수가 늘어나면 사람이 일구는 경작지에 피해를 입히기 쉽다. 가장 무서운 천적이 사라진 지금 농가의 들쥐는 비대해지고 있다. 들쥐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 뱀을 본뜬 모형뱀. 뱀 인형을 곳곳에 설치해 일종의 허수아비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이것도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을란가 싶어서. 때 아닌 들쥐와의 전쟁. 뱀이 사라진 자리에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밭에서부터 시작된 들쥐와의 전쟁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만난 철거 현장. 쥐 때문에 그냥 못 살겠어. 그냥 뭐 댕이들 못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신하면 지금 다시 철거시키고 다시 짓는 거예요. 저는 게 쥐불이 지금 쥐가 들어와서 싸우고 저는 천장은 온통 들쥐가 물어뜯은 자국으로 어느 하나 성한 데가 없었다. 그 천장을 뜯어내자 말라붙은 들쥐의 배설물이 우르르 쏟아졌다. 지금 이게 쥐똥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새카만이 지금 이 바닥에 지금 이 새kam새kam한 게 있잖아요. 이 쥐가 저거 쪼선 거예요 지금. 들쥐가 가져온 파장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혹시 나락가만히 그녀는 가만히다 넣어서 뒀거든. 그러면 그걸 뜯고 속에 들어가서 새끼도 까고 그랬어. 근데 그 나락부대 생기놓으면 그 안에서 살았어 쥐가. 거기다 그냥 집도 짓고 새끼도 까고 그냥 나락 먹고 그냥 살았다니까. 그게 뭐 제대로 투지를 못하지. 그 쥐 들어놓은 데는 그냥 음식도 두면 막 와서 뜯어먹고 그냥 닫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어느 집에서건 쥐약이 없는 집이 없다. 이렇게 뿌려놓아야 쥐가 죽지. 나무 속으로 그냥 겁나게 들어가 쥐가. 그렇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쥐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런
데가 지가 많이 막 사방 막 이런 데 다 뚫어놓고 막 이런 데도 다 뚫어놓고 해갖고 저 쥐 들어가네. 들어가. 쥐 들어가. 들쥐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사람의 양식을 훔쳐먹기 때문만은 아니다. 들쥐는 집쥐와 달리 야생을 터전으로 하는 동물이다. 갖은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로 전염된다면 또 다른 유형의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질병이 굉장히 나타나죠. 피부병이라든가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인축 그런 공동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죠. 이제 한탄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라든가요. 이제 쥐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질병이 확산하게 되면 인류에게 이제 공포감을 이제 확산하게끔 하죠. 한타 바이러스와 더불어 들쥐가 유발하는 질병은 바로 흑사병이다. 치사율만 60%에 이르는 흑사병은 들쥐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자연 상태에 공백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보신 문화.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한 치악산 국립공원. 요즘 공원 내 연구실에선 토종구렁이 복원 작업에 한창이다.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 구렁이를 보존하고 그 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2년산 구렁이에서 지난해 첫 알을 낳은 5년산 구렁이까지 연구팀은 총 25마리의 토종 구렁이를 보존하고 있다. 보존된 구렁이들은 야생 상태와 흡사한 환경에서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요. 형 가방에 가서 피켓팅 걸 거라 열쇠로. 여기 보시면 이게 피텍이라고 각 개체를 표시하기 위한 이제 마이크로칩을 지금 개체한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구렁이의 행동 반경을 추적해 그들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연구팀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토종 구렁이의 번식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보아한 20마리의 새끼 구렁이들. 이 구렁이들은 밀렵으로부터 무너진 우리 생태계에 공백을 채워줄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생태계에서 각각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뱀이 차지하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개체군이 유지되면서 적정하게 수행될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태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저문다. 험한 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간다. 오늘도 사방에서 위협하는 포식자들. 그들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집을 눈앞에 두고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났다. 안간 힘을 다해보지만 그것은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벽. 하지만 가야 한다. 집으로 가야 한다. 저곳에 내 집이 있다. 그 뜨거운 열망도 인간의 그물에 갇히는 순간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다. 치열했던 한 생애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이것이 오늘 한반도에 사는 뱀들의 최후다.